그래서 86년도 아시안게임 이후에 또 부양을 하고, 그러다가 이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는데요. 이 노태우 정부, 그래서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, 집권 시절에는 오락가락이에요. 오락가락이죠. 한나라 일관되지 않고. 근데 노태우는, 시적으로 보면, 이 규제를 좀 한 겁니다. 규제 강화했죠. 공급적인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죠. 대표적인 게 노태우 시절 토지공개념 제도를 합니다. 공시지가 제도도 하고요. 토지 과다 보유세도 매깁니다. 그래서 규제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신도시 일기, 다들 기억하시겠죠? 일산, 분당, 평촌, 그 다음에 3번 중동인가요? 요 수도권 주변에 5개 신도시를 언급합니다. 지금은 당연히 분당이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죠. 200만 호 주택 공급을 또 선포를 하죠. 그러면 동시에 베이비붐 세대들이, 당시 베이비붐 세대, 아마 지금쯤 60대 전후분들이 상당히 많은 주택 구매에 또 실제로 나서는 시기가 됩니다. 그러다가 YS입니다. YS 대통령이 이제 93년대 집권하고 나서는요, 금융실명제를 1993년도 하고 1995년도에 부동산 실명제까지 합니다. 아주 파격적이었죠. 그리고 따로 이렇게 뭐랄까요? 그 경기 부양을, 아파트라든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서 손대지는 않습니다. 실시하지 않습니다. 근데 왜 규제 완화냐? 뭐 그렇다고 그 엄청난 뭐 직접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전반적으로 그 노태우 정부에서의 공급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좀 부동산이 좀 안정돼 있던 시기라고 봐야 돼요. 특별히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도 않았고요. 또 그러면서도 이제 그 전반적으로 스탠스는 뭐 규제를 뭐 강화시키는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요.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IMF를 맞고 나서 IMF로 인한 규제 완화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좀 재미있게 하자면 허벌나게라는 그 사투리가 있죠. 뭐 겁나게인가요? 뭐 이런 게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DJ 정부 들어가지고 엄청난 규제 완화를 합니다. 건설 경기 부양에 주력을 합니다.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면 지금 60세 전후로 한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증시 투자에 눈을 떴다라고 한다면 더 많이 벌었을 거예요. 그래도 어쨌든 뭐 주택으로 해서 효과를 본 건데 결국은 DJ 정부가 갖다 준 겁니다. 뭐 각종 세금, 세제 혜택과 양도세 면제를 비롯해서요. 그다음 아파트 분양가 전면 자유화 해버리죠. 그다음에 토지 공개념 제도라든가 분양가 원가 했던 연동제를 다 없애버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다 폐지해버립니다. 온갖 다 부동산 다 풀어놓습니다. 그래서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베이비붐 세대가 자기 자산을 증시나 건전한 생산성인 데서 띄우지 않고 주택이나 부동산 위주로 띄우게 됩니다. 자기도 모르게 띄우게 되는 겁니다. 내 아파트 내가 1가구 1주택 사는데 어쩌다 보니 집값이 올라오고, 또는 조금 더 눈 뜨신 분들은 당시에 분양권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돈 많이 버셨죠. 그러니까 서로 돈 먹고 돈 먹기를 부동산에서 하게끔 DJ 정부가 만듭니다. 그 다음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서민주의의 강력 규제를 합니다. 부동산 거래 투명화를 추진하죠. 뭐 예를 들면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해서 DTI 규제를 들어간다든가, 1가구 2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를 07년도 한다든가.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세금을 매긴단 말이에요. 그 보유세를 강화하는 역사적 첫 정부가 됩니다. 그것이 곧 노무현 정부의 말년에 집권 재창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근원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.
과세 그 부동산 경기 부양책 사용하진 않았어요. 그런데 공교롭게도 행정복합도시, 기업도시, 혁신도시, 각종 지방으로,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닌 지방 쪽으로 각종 개발 정책을 추진합니다. 근데 공교롭게도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시장이 당시 그 틈을 타 뉴타운 같은 서울 재개발을 엄청나게 추진합니다. 그래서 하여튼 당시에는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종 세금들을 부과하는데 이것이 뭐 자승자박된 결과가 돼버립니다. 그리고 MB정부, 노무현정부에서 해왔던 모든 규제들을 완화하기 시작합니다. 처음에는 안 하는 듯 하더니 점진적으로 슬그머니 다 완화해서 취득세 감면해버리고요. 고가주택 기준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하고 양도세 완화해버리고요. 그러다가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는 규제 탁 없어요. 다 없어졌어요. 다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. 현 정부 대해서는 LTV, DTI를 이제 아주 일원화시켜 버리죠. 전 금융권 70%로. 70%, 그 다음 60%로. 그 다음에 2016년 올해 2월에 잘 알려지지는 않은 건데,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, 뭐, 가장 대표적인 건 뭐, 이제 부동산 3법을 2013년, 14년도에 막 실행했던 것들을 기억하실 텐데, 미분양 소화 물량에 대해서, 태클 겁니다. 그래서 분양 보증 심사를 강화시켜버려요. 한 23곳 지역을. 이 사이클입니다. 그래서 부동산은 뭐 10년 사이클이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요. 결국 정부 정책이거든요. 다음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까요? 그 다음 정부가 어떤 정책을 폈을 때 여러분들이 민심이 일반 국민들의 민심이 어디로 바뀔까요? 어쨌든 지금의 민심은 노무현 정부 때 규제 강화했던 거에 민심에서 돌아섰다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됐어요? 현 정부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제 LTV하고 DTI 규제 완화를 전년도에 시행했던 겁니다. 전전년도 2014년도에 일괄 변경에 다 일괄 적용해버렸거든요. 이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, 주택공급 분야 후속 조치,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,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. 단 임기 초반에 인기 영합의 정책을 내놓습니다. 서민 주거 안정이 됐나요? 전세, 월세, 전세는 폭등을 하고 깡통전세 얘기 나오고 월세는 나날이 더 늘어나고 주택 매매 거래는 등 떠밀려 매매하게 만들고 안심 전환 대출은 목표치에 도달도 못하고 가계부채는 IMF에서 지적했듯이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은 금리 인하와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근데 IMF에서는 립서비스 차원인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크게 우려스럽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지만 이런 정책들을 내놨습니다. 근데 하나도 된 게 없어요. 하나도 된 게 없다는 게 어떤 거냐면 정책 목표와 그 내용에 있어서 달성한 게 거의 없다고요. 오히려 이 시기에 이제 세수가 많이 확보된 게 담배값하고 부동산 매매, 세금 때문에, 양도세 때문에 그쪽 거친 세금이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. 그럼 담배하고 부동산 외에는 세수가 증가할 만한 요인이 없어요. 그걸로 세수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, 그나마. 2014년도에도 이 법안 내놨고요. 서민주거 막 얘기했잖아요. 서민주거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. 그렇다면 지금의 정책, 부동산 관련 정책은 겉으로 표명하기에는 서민을 위한 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부동산 전문가들 얘기하는 걸 종합해보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분석해서 보면은 이것은 서민주택에 대한 왜냐 공급, 서민주택에 대해서 가장 저했던 건